여러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이 말을 꺼냈는데요. 이게 화상연설로 했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요,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공군기지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쿠르스크 공군기지도 폭격을 했고요. 엥겔스2 공군기지도 폭격을 했고요. 다잘리프 공군기지도 폭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급한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지금 미사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구형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게 명중성도 약하고요. 지금은요.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그렇게 크게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그러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 핵무기 카드를 지금 꺼낸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실제 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특별 군사작전의 기간이 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전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크림반도에 대한 어떤 탈환 의지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린 푸틴이 진짜 핵전쟁은 일으키지는 않을까, 여기에 두려움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그냥 허우적댔습니다. 지금 며칠째 미국 시장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도 됐다.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그야말로 허우적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51%가 떨어져서 56.34가 빠졌고요. 11,000이 깨졌습니다. 1958.55로 마감했고요. 여기에다가 대형주 중심인 S&P 500도 0.19% 떨어져서 7.34가 빠졌습니다. 3,933.92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33,597.92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시장에는요. 중국 시장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간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제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때문에 시장은 환호하는 게 맞거든요. 환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 데는요. 월가의 거물들의 어떤 한마디들도 굉장히 영향을 컸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약한 혹은 강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JP모건 체이스 회장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회장도
모인위원 회장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거물들조차도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금리 인상이 너무 심하다. 예, 이것 때문에 결국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경기 침체의 공포감이 시장에 깔려 있는데 푸틴까지 핵전쟁에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결국 크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담감이 시장 전체에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전체에 어떤 공포감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문이 아니고 실적이다. 이게 시장이 아무리 심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시장의 대응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게 이제 점점 쉽게 말하면 현실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물가 상승 여기에 따른 금리 인상 이것을 버티지 못하는 소비자 기업들이 점점 가라앉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제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